안녕하세요, 박하쌤.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미래타임 대입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예. 저희가 그 방송하면서 사연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연들이 많이 쌓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알맞게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좋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에 한번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사례를 미리 한번 좀 검토하고자 받았는데 예, 예.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최대한 하여튼 예, 제가 실제 상담했던 것의 적용과 그다음에 이 정도면 필요하겠다라는 예. 제 나름대로의 좀 조언을 예. 좀 이렇게 알차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바로 말씀드릴게요. 외고 2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를 진학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1학년 때 교과 성적 평균은 가까스로 3점대라고 하고요. 여러 활동도 열심히 참여해서 학교 수상도 좀 받은 편이고 결과도 눈에 띄는 편이라고 합니다. 올 초까지 아마 4월 모의고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모의고사에서는 국어는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정도, 영어는 1등급, 수학은 2등급, 사탐은 아직 공부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2등급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교우 관계 문제로 학교에서 전학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선택이 이 학생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요청을 해왔네요. 예. 그 사실은 좀 질문이 복잡하게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예.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기회 되면 그 에듀챔프 밴드에다가 예. 오늘 질문된 사례 거를 좀 남겨놓을까요? 사례 예, 예. 퀴션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면은 예, 예. 아마 비슷한 사례의 학부모 학생들이 좀 도움 되실 것 예, 같습니다만 그러네요. 예. 이 질문을 짤막하게 정리해드리면 모의고사는 어쨌든 뭐 1, 2, 3 이렇게 골고 나와요 학생이. 네. 그리고 과목별로. 그리고 지금 교과는 한 3등급대인 외고 특목고 학생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우 관계에 대한 약간 트러블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 지금 삼중고에 있는 학생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사례는 제가 이제 목동에서도 대표적인 뭐 명덕 외고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화 외고나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전국적으로 오지만 비슷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은근히.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전학하는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 전학을.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이 점에서 시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점에서 실이 뭐 여러 있을까요? 가지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이제 실제도 그렇게 해서 간 애도 있고 안 간 애도 있는데 쭉 만나서 해보면 역시 첫 번째는 전학 갔을 때 더 적응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자 갔어요. 뭐 일반고로 갔어. 예. 그러면 아무래도 교과 성적에 대한 경쟁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겠죠. 아무래도 물론 뭐 비평준이나 일반고 학생들 등등은 또 오히려 더 빡빡한 경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보니까는 이제 뭐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얘기는 없기 때문에 여학생인 것 같아요. 여학생이 예. 그래 여학생이죠. 여고는 어디든 빡세. 그건 보통, 뭐 착한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보통 치열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고생들 당연히 교과가 치열하니 정시로 빠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미 왜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하냐면 전학 갔을 때 득보다 실이 많으냐면 이미 인기 동아리 이미 자기네들이 진행할 거리들 활동들은 이미 벌써 자기네들이 털을 다 잡아놨지. 그러면 제 사례를 지켜봤을 때 그 옮겼을 때에 원하는 동아리를 간 애들은 거의 못 봤어.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자율 동아리 자기가 끼어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친분이 있었던 중학교 친분이 있었던 애하고 그 학교를 갔을 때는 유입이 괜찮아. 근데 이게 생소한으로 또 가면은 아무래도 그 학교에 적응하는 게 더 힘들고 학교마다도 좀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학년이래 예비 고3이야 지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시를 지원하는 데는 2학기 남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뭐 적응하면 몇 달 지나고 그럼 이제 3학년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이 학생이 비교과 부분이 마무리가 될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우려가 좀 되신다. 그러니까 그 비교과에 대한 그 적응 부분의 마무리가 아쉽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뭐 특목이든 자사고든 간에 그래도 한 3등급대 4등급까지 학생들이 그래도 뭐 상위권대를 지원하던 10위권을 지원하던 이렇게 지원하는 뭐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이 학생은 3등급 때니까지 가까스로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마무리 이제 기말고사하고 이제 시험이 이제 3번 남은 거 그러니까 4번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2학년 2학기 중간 기말
그다음에 3학년 3학년 1학기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거로 이제 이 친구는 시험 5번 남은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교우 문제 모든 50만 명, 40만 명 학생들 다 있어 문제. 그렇죠? 그러니 제가 볼 때는요. 예. 제2 시점 만약에 이 친구가 고1이다.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 왜냐면 2년 동안 더 버텨야 되니까. 예. 너무 시간이 아직도 남았어. 예. 근데 지금은 이제 1년 반 남짓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냥 내가 볼 때 이걸 안고 가라고. 안고 가고 남은 것에 대한 학습과 그다음에 활동하는 것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뭐 여기 지금 국어교육이나 국문 원한다면 분명히 이런 친구들이 또 멘토링, 교육봉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관련 국어 그다음에 뭐 글쓰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학교 동아리, 시사 편지 뭐 여러 가지. 네, 근데 아마 활동이나. 제가 볼 때 여기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특목고 학생들이니까 외고 학생이니까 그런 활동들이 뭐 일반고 학생들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활동하는 거 그냥 진행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특히나 이 모의고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6월 달은 고3들이 보는데 공식적으로 고1, 2도 6월, 9월, 11월입니다. 근데 목동 학생들 제가 상담해 보면 6월 모의고사 보는 학교는 별로 없어요. 네. 다 9월 고2 학력 평가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모의고사보다는 기말고사를 신경 써서 네. 왜냐면 7월 달에 바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기말을 신경 써서 3초든 뭐 2 안에 들어가든 최대한 자신의 과목에 대한 또 외국 학생들은 전공어가 또 많이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목 잘 챙기는 걸로 가면서 그다음에 방학 되면 바로 모의고사 챙겨서 그래서 9월 모의고사에 최소한의 그래도 이게 참 이런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이후에 질문도 많습니다만 문과의 모의고사 경쟁력은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올 1을 맞던가 아니면 마지노선 끝자락은 올 2 이런 목표로 왜냐면 이건 뭘까요? 향후 수능 최저나 그다음에 정시 지원선 이 지원선에 대한 가늠이니까 그 정도 등급 컷으로 맞춰서 왜냐면 지금 이 친구는 뭐 수학도 2가 있는데 지금 나름 다른 과목 제가 볼 때 왜냐면 고3이 가서 재수생 끼면은 등급이 하나씩 떨어질 수 있으니 제가 볼 땐 약간 이 친구 위험 요소가 있어 지금. 국어는 그래도 다 맞는다고 오케이.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국어는 다 맞으니까 당연히 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역량이 있는 학생이라 봤을 때. 그러니까 국어는 그런데 지금 아직 수학 2고. 그렇다는 얘기는 재학생끼리 일하는 건 아직 미흡해요. 그러니까 좀 주관식 그다음에 뭐 킬러 문항 21번 객관식 끝문항 이런 등등을 좀 잘 케어해서 적어도 2개 이상 틀리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학습법을 대비하는 것이 1번 학생한테 첫 번째 질문 사례의 좀 답변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분당의 일반고 2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까지도 게임에 미쳐 살았습니다. 어이구,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네요. 다행히 고등학교 입학 전 겨울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대부분 과목 2등급을 받고 학교 시험에도 적응해서 현재까지는 올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시작한 공부다 보니 활동에 참여를 많이 못했고 결과도 좋지는 않습니다. 수능 학력평가는 과목마다 한두 개만 틀리는 편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학종이 대세인 시대에서 어떻게 진학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 들었을 때 기분이 불편한 질문 이 학생이야 이거. 처음에 상당히 기분이 공감이 돼서 좋다가 그렇지. 갑자기 올 1등급이라고 그렇지. 해서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그렇지. 이건 이 학생은 약간 냄새가 나지. 제가 죄송하지만. 근데 상당히 기특하네요. 학생. 아니 그러니까 이 학생 만약에 현실이면은 이 친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칭찬 참 잘했어요. 도장 한 이마에다 3개 찍어줘야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는데. 뭐에 미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게임에 미쳐가지고 가면 지금 아시다시피 눈 감아도 그게 화면이 뜨니까 그럼에도 어쨌든 중요한 사항은 청취자분들은 아유 비공감이야 뭘 소리야 우리 아이 여전히 미쳐 있는데라고 해서 씁쓸하시겠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례를 그랬던 아이가 그럼에도 뭐 3등급, 그럼에도 2등급, 그럼에도 1등급 이렇게 그래도 향상도를 보였다. 이 부분으로 좀 청취자분들은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이지감을 좀 갖지 마시고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교과 성적은 상당히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그 외 학교 안에서의 활동이 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라서 자 보십시오. 자 청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뭐에 우리가 어쨌든 교과와 비교과를 등한시했다는 자체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지. 그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왜냐? 애들은 모여서 수행평가하고 토론하는 시간에 자긴 빨리빨리 집에 가서 게임했거든. PC방 가서.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뒤늦게 그래도 철들고 마음을 좀 잡았고 그래서 나름 향상도를 보인. 그래서 아까 지금 뭐 서울대를 지원하든 그 이하 대학을 지원하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1년 반이 남았어. 왜냐면 네. 어쨌든 고2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수시는 1학기만 들어가니까 3학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남은 거예요. 예, 예.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땐 이런 학생들은 아까 첫 번째 사례처럼 뭐 이렇게 자기가 장착되거나 본 동아리, 자율 동아리를 이렇게 아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 질문상에 미흡하다는 얘기는 전공 관련 활동들이 없을 거야. 예, 그렇겠죠. 그럼 그렇게 아마도. 추론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어쨌든 액션을 취해야지. 그럼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겁니까? 우선 제가 말한 셀프 액션을 보여라. 예. 자기 주도. 그렇죠. 이거 네. 뭐 어떡합니까? 아니 동아리끼리 벌써 자기네끼리 다 밥 먹고 자기네끼리 하는데 거기다 대고 얘가 야 나 성적 올랐으니까 껴줘. 예, 저리 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셀프 보고서, 예. 셀프 활동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결론은 이 활동을 아까 같이 자기주도 보고서, 셀프 보고서, 그다음에 독서, 테드 이렇게 뭔가 자신이 그래도 액션을 취해서 할 수 있는 걸로 가주시고 뭐 학교마다 또 대학 쉽게 강의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죠. 지금 그다음에 이것도 또 하나 지금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는 기존에 있는 애들하고도 융합이 만약에 될 수 있다면 2학년 2학기 때는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어요. 또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학기마다 만들 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학기 때 만드세요. 야 만약에 이래저래 안 되면 기존 동아리 못 들어갈 거면 자신이 보통 5명부터 학교마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 동아리 기준이 11명 뭐 이래요. 네. 그러면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소외되거나 약간 사이드인 애들 조인 해가지고 시사 토론과 경제를 같이 묶던지 그래가지고 2학기 때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해서 창체에 기록될 수 있게 가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독서, 자율 보고서, 셀프 보고서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이번 이슈나 이런 뭐 현재의 뭐 북미 관계나 이런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아시아의 경제 흐름, 국제 통상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스케일 있게끔 해서 어느 정도 좀 체크하면서 자신의 이 어필거리를 이 2학년 때 또한 이 여름 방학 때 만들어 놔라. 그게 이 두 번째 사례의 학생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입니다. 현재 상황이 정시 경쟁력이 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래도 역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지금 착한 선생님이 정말 착하게 질문하셨는데요. 잘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제 사례 뭐 이과도 많습니다만 문과 합격서는 뭐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지난 방송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절대 평가가 없으면 괜찮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상대 평가면은 이렇게 국어 못 보든 수학 못 보든 하면은 서영고 전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영어 절대 평가로 인하여서 특히 문과생들은 영어 빼고 국수탐 싸움인데 정시에서 대체 어느 선이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몇 개잖아요. 변수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 아니 뭐 자 그냥 모의고사 수능은 하는 거예요. 어차피 네. 3학년 되면 청취자분들 그냥 다 수능 준비하고 모의고사 준비합니다. 수능 특강 열심히 하고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 분배를 해서 우선 교과 챙기고 비교과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이제 수능과 논술과 기타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좀 장착을 시키는 멀티 지원 전략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마 지혜롭지 않겠나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 사례인데 좀 비슷한 사례가 도착해 와 있어서 한꺼번에 좀 네네.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본의 경기 지역의 일반고 1학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도 아주 잘하진 않았지만 근본의 성적은 충격적입니다. 아이고, 국어만 2등급 후반, 나머지 과목은 대부분 4, 5등급입니다. 본인은 약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 꿈도 모호합니다. 그나마 생명과학 공부를 좋아합니다. 3월 모의고사 100분위 평균은 80 정도 됩니다. 학교에서는 의치한, 공학,
자연과학 계열로 교육 과정을 나눠서 2, 3학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어떤 계열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며 어떻게 공부해 가야 될까요? 하나 더 사례를 유사 사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같은 경기 지역 일반고 1학년 사례인데요. 첫 중간고사를 보고 멘붕이 옵니다. 상위권 내신 경쟁 너무 촘촘해서 실수를 하나 틀려도 2등급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실수 없이 100점만 맞으라는 보장도 없고 내신 경쟁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예, 이런 학생들 많죠, 선생님. 네, 뭐 듣다 보니 좀 더 갑자기 슬퍼지려고 해서.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은 좀 슬슬 희망을 주십시오. 이제 공감하는 컨셉으로 막 4월에 뭐 이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자 정리해 볼게요. 1학년 학생이고 그렇죠. 그리고 중간고사 보고서. 예, 현재 어쨌든 성적이 좀 아쉬워서 멘붕 상태다. 예. 일명 매년 이 시기에 이런 유사한 사례들 네, 그렇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뵙잖아요. 예, 그러면 보면은요. 자, 보십시오. 방금 아까 서두에 말한 사례는 다 문과생 2명. 그리고 지금 이제 이과생들 사례가 또 2명으로 이제 픽스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문과 학생들 자체가 교과 수시든 정시선 자체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과 학생들보다 빡빡한 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역시 의학 계열과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 폭이 다양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럼 이 생명을 가겠다는 학생의 경우도 뭐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 교과 성적 자체가 지금 나름 뭐 4, 5등까지 가면서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는 한 80%대. 자, 80%는 아시다시피 11%까지가 2등급이고 23%가 3이니까 이 친구는 3등급대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모의고사부터 얘기할게요. 모의고사는 자, 1학년은 지금 통사 통과 있고 뭐 과학 탐구 과목 바뀐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자, 탐구 과목은 그냥 교과 챙기시고 그리고는 국수형 위주로 모의고사는 챙기세요. 모의고사는 그 대신 우선은 교과가 지금 특히 배신을 4, 5등급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희망을 놓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최대한의 향상도를 위해서 아까 뭐 처음 서두 뭐 게임에 미친 남학생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도 반전됐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리고 학교마다 틀립니다만 보통 그래도 여학교는 문과가 많아요. 비율이. 그리고 남녀공학이나 남고는 물론 비슷한 학교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과가 많아요. 자연계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나름 뭐 성별은 또 안 표시돼 안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명 쪽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여학생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쨌든 약살 희망하든 뭐하든 최소한의 교과를 잘 챙기면서 가고 그래서 특히 수학 과학에 대한 역량을 좀 보이게끔 과학이 지금 우선 나름대로 또 배신하고 뭐 국어 2등급 외에는 다 4월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챙겨야죠. 시간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분배 공부하시면서 나름 이 학생께서 학교 자습 그다음에 뭐 혹시라도 뭐 학원을 많이 다니더라도 그러면 뭐 숙제 내주는 거 열심히 잘 챙기고 그러면서 자신이 또 그다음에 부족한 과목을 뭐 인터넷 강의나 동영상 강의 뭐 EBS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오픈해 주는 강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또 학습력을 키워 주시고 모의고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9월이나 11월 달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1학년은 우선 국수영을 모니터링 해 주세요. 국수영 과목. 그러면 탐구는 언제 챙깁니까? 1학년 말 때쯤에 겨울방학 때부터 해서 자신이 선택할 물화생지 중에서 그럼 보통 이런 학생들은요 화학이나 생명 선택이 많아요. 수능 선택도. 그러니까 그 과목을 겨울방학 때부터 미리 체크한 다음에 내년에 실시하는 고2 때 3월과 6월과 9월, 11월 중에서 과학 탐구에 대한 과목도 모의고사 모니터링을 하라. 우선은 교과 챙기고 우선은 비교과 챙기면서 가라. 그 기죽지 말고. 왜? 목동도요 상담하잖아요. 제가 볼 땐 이거 뭐 객관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30%는 향상도를 보였어요. 그게 뭐 4등급이 3등급 됐든 5등급이 뭐 이렇게 됐든 어제 광역자사 모 남학생 문과생입니다. 그 친구는 PD 되겠다는 학생 1학년 때 1학기 2학년에 지금 1학년 때 7, 8이야. 예. 저기 청취자분들 저 7, 8을 한번 이것도 만들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낮추고 싶어서 막 다 찍고 이게 안 되거든요. 7, 8. 8이면은 정말 가장 마지막. 네. 근데 이번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3 떴어. 예. 근데 물론 수학 만 3이야. 네. 여전히 다 6, 7이야. 네.
그래서 제가 또 만나서 토닥토닥 해줬지. 네. 잘했다. 네. 다른 과목도 신경 쓰자. 네. 그럼 얘 또 해맑게서 미소 지으면서 갔지. 네.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했어요? 좀 더 분발하겠지. 네. 왜? 자긍심이 생기겠지. 네. 나에게 이런 잠재력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 결론은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뭐 봤는데 중간고사한테 멘붕이야. 자 잘 들어보십시오. 중간고사는 멘붕될 가능성이 많아. 예. 네, 자꾸 이렇게 저 비속어에게서 죄송합니다만 멘탈 붕괴. 네. 왜 그럴까요? 중간고사는 보통들이 그래도 좀 공부 범위가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내. 그래서 보면 만점자가 많아. 그리고 동점자도 많아. 아마 착각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성적표 보십시오. 청취자분들 성적표 이제 갖고 계시죠? 그러면 보시면 거기에 이제 딱 내가 등수 몇 등 나오죠? 가로치고 가로친 게 같은 등수야. 그러면 모 고등학교는 지금 100이야. 근데 23명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등급이 없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잘 봐도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말고사에 수행평가. 변별력 갖고 수행평가 가면서 거기서 등수가 가리지. 그러니까 지금 잘 봤다고 해별려면 뭐합니까? 못 봤다고 우울하면 뭐합니까? 결정도 안 났고. 자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아마 여기 이제 밴드에도 올리셨어요. 방송할 때 중간고사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멘붕됐다나 기분 안 좋거나 우울한 이 사례분들 그럼 어떡할 겁니까? 기록이 안 되는데. 그러니 최대한 만회해서 리스크를 줄이자. 이게 이 두 학생께 아니면 비슷한 사례 있는 청취자분께 제가 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 3명, 4명 정도 학생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지막 좀 첨언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앞서서 쭉 말씀을 또 드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내일은 아마 이제 또 다양한 사례로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상위권 학생도 있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점수대가 좀 아쉬운 중하위권 학생들이 분포도가 제일 많은 건 맞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10%대 이하 학생들의 3, 4, 5등급 학생입니다. 그게 교과든 모의고사든 간에. 그러니 우선 학년이 어떻든 간에 입시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웃는 자가 승자니까. 그러니 이 나름 모두 다 전교권인 학생들도요 불안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학생들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느 대한민국의 학생들 수험생 치고 마음에 평안한 학생은 하나도 없었죠. 제가 만나보면. 의대를 지원하든 문과를 지원 3군 사관학교를 지원하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 입장은 다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끝까지 기말고사 그다음에 수능 그다음에 모의평가 학력평가 이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에 잘 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를 옮기게 되는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적응상에서의 어려움, 우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교과 성적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도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하쌤 좋은 말씀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다양한 사례 청취자들께 도움이 될 말씀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